동동입니다. 동동. 네. 마이크 잘 들리죠? 소리 잘 들리죠? 이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은 난이도가 꽤 높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역을 해가지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가볍게 갈래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시대 작품입니다. 고려시대 작품이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역으로 의역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역으로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또는 뭐 정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원령체거든요. 원령체가라고 하는 건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월을 나타내는 일종의 소재가 있을 거야. 그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아 맞다, 이 소재는 요게 소재야. 요 소재가 담고 있는 건 이러한 의미니까 이러한 의미를 일반화시켜 보면은 요러한 정서가 나와. 이러한 메커니즘을 따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갈래에 관한, 주제에 관한 내용은 제 분석지에 그대로 다 기입이 되어 있으니 저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소재가 중요한 영역이고 어떤 소재가 시험의 출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온다 라고 다소 분석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뭐 동동 들어가는 학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냥 고등학교 2학년이시라면 응당 알고 계셔야 하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서 가볼게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의역으로 해석으로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니네 이거 못 해석한다. 아시겠니? 자, 가봅시다. 제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상징어입니다. 음성 상징어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트가 뭐 1월 아니고요. 서사입니다. 서사. 시작 부분 인트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 덕을한 곰배에 맞잡고 보글한 민배에 맞잡고. 자, 일단 요 두 개부터 한번 가볼게. 뭐뭐란 뭐뭐에 맞잡고 뭐뭐란 뭐뭐에 맞잡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조하는 거다. 혼율 형성된다. 그러면 비슷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렇게 하는 거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얘를 의역을 해본다면 덕은 신령님께 바치고요, 복은 님께 바친다. 잘 봐. 내가 쌓은 덕은 신령께 바치고 내가 쌓은 복, 내가 받게 될 덕은 임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나는 임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라고 들어가는 거겠지. 그리고 덕이여 복이라 허날 나자라 우소이다 아으동동다리. 자, 아으동동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복되는 후렴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작품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후렴구가 갖고 있는 의미, 어떤 식으로 작품에서 활용되는지, 모든 작품 다 똑같거든요. 후렴구가 활용되는 작품 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둘입니다. 덕이여 복이라 하날,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들을 나자라 오소이다 바치러 오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자, 덕은 신령께 바치고 복은 님께 바치고요, 덕이든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치러 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 인트로죠. 바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사 파트에서는 딱히 뭔가 출제가 지역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파트는 없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 두 번째 행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생각하고 있는데? 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쌓아온 덕이든 복이든 둘 다 긍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을 임에게 바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서사 끝났으니까 이제 정월령이라고 하는 1월령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시옷 이거였죠. 요거 관형격 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월의 냇물은, 정월 나릿물은 아으 어저 녹조 한온데 누리 가운데 나온 몸하 헐론 열셔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보이는 거 한번 집중해 볼게. 정월 1월
뭐 아직 겨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추운 겨울이기도 한데 그날 냇물이 아우 이거 감탄사죠. 냇물이 얼고 녹고 하는데 자 냇물은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한데 근데 누리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하라고 하는 거는 나는 홀로 멸석 살아간다. 자 냇물은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한데 그러면 그 냇물을 얼게 만드는 존재와 녹게 만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겠죠. 뭐 날씨든 뭐든 간에. 근데 나는 얼죠 녹죠 하는 나 혼자서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내릿물, 나릿물이라고 하는 것과 몸, 화자의 몸은 서로 대비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정월령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소재는 뭡니까? 첫 번째 냇물과 홀로 산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으로 뭔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월에는 뭐가 메인이니? 혼자 나 냇물보다 못한 존재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월의 보름에) 자, 2월의 보름에 2월 보름 높이현 등의 불다호라 만인 비추실 즈지 샷다. 2월 보름 뭐 2월 10일쯤 되나봐요. 2월 10일쯤이니까 잘 봐. 아까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월 그 다음에 2월 보름 각 월별로 세시 풍속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소재는 선택지는 맞다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2월 보름에 감탄사 또 나오는데 그럼 또 감탄사가 반복되면서 뭐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니? 혼줄 형성도 되고 강조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높이 켜져 있는 높이 켠 등불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불 같구나. 그 등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요? 많이 모두를 비춰주실 즈지는 모습이야. 그러면 화자 아까 첫 번째 서사 인트로 파트에서 임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임생각하다가 1월령 가가지고는 얼고 녹고 저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 나는 혼자 살아간다. 그러고 나서 임 얘기 다시 하면서 2월 10일이 됐는데 우리 임은 저 높이 켜져 있는 등불 같다. 우리 임에 대해서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빛을 보니까 많이 세상이라고도 보셔도 되고 온 세상의 만물을 비춰주실 모습이구나라고 하면서 임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월 나며 개한 만춘 달웻 고지여 남의 불올 즈잘 기녀 나셨다. 자, 3월이 지나며 개화하다 피어있는 만춘 달웻 고지. 자, 만춘 빽빽하게 펴져 있는 달랫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진달래거든요, 얘들아. 달래꽃이여 진달래꽃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도노법 사요. 혹격조사 사요. 그 달래꽃을 보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임에 대한 어떤 또 예찬인 거죠. 근데 앞부분에 2월령 같은 경우에서는 임을 등불에 빗댔고 3월령 같은 경우에는 임을 진달래에 빗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2월이나 3월이나 둘 다 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셨다 임 예찬하고 있죠.
만인이 부러워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지녔다. 우리 인물 외모 굉장히 출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 봐.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 공통점부터 먼저 잡아야 돼. 서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냇물은 얼고 높고 하는데 나는 홀로 살고 있다. 그 와중에 1월령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나왔으니? 자, 내린물 나왔고 냇물 나왔었고 얘는 얼져 높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2월달 들어가가지고 등불 같다. 이미 등불 같다라고 얘기했고 3월달 들어가가지고 달래꽃 같다. 근데 그 달래꽃이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있다. 공통점이 쭉 나오니까 차이점 뭐 나와? 각 월별로 임을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4월 한번 가볼게. 4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곧꼬리 세여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믿고 신겨라고 나옵니다. 자, 4월이 됐습니다. 4월을 안 잊고 감탄사 오시는 꾀꼬리새여 꾀꼬리새 부르고 있죠. 꾀꼬리새 이 씨발 치킨 새끼도 4월을 안 잊고 날 보러 왔는데 무슨 일인가? 녹사님은 녹사라고 하는 건 관직 이름이야. 유추 한번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님은 녹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겠지. 녹사님은 옛날에 나를 잊고 신죠. 그러니까 꾀꼬리는 나보러 왔는데 녹사님이라고 녹사라고 하는 직책까지 내 님은 나보러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한 거야. 그러면 곧꼬리새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녹사는 님이겠지. 그럼 얘는 서로 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가야 돼. 어렵게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볼게요. 5월 5일에 어린이날 아니야. 자, 5월 5일에 아으 나왔고, 자, 술인날 아참약. 술인날 아참약은 이게 단오거든. 단오날에 먹는 아침 약은 자. 즈문헬 장존하셜 즈문해라고 하는 것은 자 천년을 즈문은 천이야. 해를 천년을 장존 길게 생존하실 약이니까 바칩니다. 잘 봐. 단오날의 아침은요 님을 위한 건데 1000년 동안 살아가실 수 있는 약이니까 바칠게요 라고. 왜 바치겠니? 임이랑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고 임에 대한 걱정, 건강 걱정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 같은 경우에는 임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을 꽤나 많이 하고 있다.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성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바치고 있다 라고 하는 선택지 맞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 잘 봐. 이거 술인날이라고 하는 건 단어였잖아. 단어였고. 그럼 모든 월마다, 모든 령마다 각 령을 어떤 월을 대표하는 어떤 일종의 세시 풍속으로서 각각의 소재가 변화가 있고 어쨌든 그 세시 풍속이랑 임에 대한 마음을 엮어가지고 계속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겠죠. 이거 했는데 그리고 6월 보롬에 아의 별의 결혼 빛 다호라 돌아보실 님을 적곤 존민원이다. 아의 동동다리. 자, 6월 보름에 6월 10일 주 6월 보름에 아의 감탄사고요. 별해 벼랑에. 자, 벼랑에 발윤 버리다야. 버린 빛 컴브야. 컴브 같구나. 자, 돌아보실 님을 잠깐 쫓아갑니다. 잘 봐. 이 빛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거 약간 부여된 의미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빛은 얘들아 쉽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막 뭔가 채워져 있는 느낌은 아니고 중간이 뻥뻥뻥뻥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다소 위태롭다라고 들어가시는 거야. 위태롭다.
6월 10일 보름에 아의 벼랑 끝에 버린 빛 같다. 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 쌤, 왜 임은 아니죠? 야, 임은 이때까지 화자가 지극정성해가지고 다 챙기고 다 챙겼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뻥뻥뻥뻥 뚫려 있어. 왜 뻥뻥뻥 뚫려 있겠니? 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 뭔가 나는 조금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빛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빛이 돌아보실 님을 적공존니논이다. 돌아보실 님을 적공 잠깐 쫓아갑니다. 잘 봐. 이거 약간 설레발 아닐까? 야, 님이 나를 안 돌아볼 수도 있지 않니?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 상황이 빛과 같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님께서 저를 돌아보실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실 님을 잠깐이나마 저는 쫓아갑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어쨌든 나에게 다소 관심이 적은 님을 계속 나는 쫓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외부 작품이랑 엮인다 그랬을 때 서경별곡이랑 엮일 수 있겠지. 서경별곡이랑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의 빛은 화자의 불안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안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7월 보름에 봐봐. 계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임 생각하는데 임은 내 생각 안 해. 야, 나는 임을 계속 채워주는데 임은 날 안 채워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레퍼토리고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느끼시면 돼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뭘 보고? 소재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소재, 이 명사는 누구를 뜻하는 거야? 임 또는 나. 여기서 여기는 나 또는 임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스토리 라인을 조금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고. 자, 7월 보름에 아의 백종 배하야 두고 님을 한대 녀 가져 원을 비삼노이다. 자,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게 소원을 비나이다. 빕니다. 그럼 보자. 7월 보름에 뭡니까? 감탄사 백종 배하야 두고. 백종이라고 하는 거는 백종 재물을 왜 재물이에요? 몰라. 의역을 재물로 한다는 거야. 아시겠지? 재물을 차려두고 지금 뭐 하겠니? 재물을 차려두고 비는 상황? 제사의 상황. 제사 상황이지. 님을 한디에 이어가죠. 님과 함께 가고 싶다. 님을 한 장소로 이어가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님이랑 살림 살고 싶다 이거예요. 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세겠지. 왜 세? 그러니까 소원으로 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임이랑 나 계속 함께 하고 싶은데 야 이거 말로만 해서 안 되겠다. 그냥 한번 쫙 차려가지고 비나이다 한번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님에 대한 마음이 변했어 안 변했어? 계속 안 변하고 계속 유대고 있어요. 거의 뭐 집착지 뭐 환자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 자, 8월 보름엔 갑의 일이 말은 님을 매션여곤 오날날 갑에 셨다. 얘들아, 갑의 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 생각하죠?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추석? 한가위? 1년 중 모든 것들이 가장 풍족한 때를 갑의 날이라고 얘기한다. 자, 8월 보름에는 갑의 일이지만 8월 보름은 갑의 일이야. 갑의 날이야. 모든 게 다 풍족하지만 나에게는 님을 매셔가지고 한 날이 오늘 날갑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남들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뭐 행복한 날이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야. 정신 이상하죠. 그러니까 알겠니?
그냥 이제 뭐랄까요? 약간 뭐 정신 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님이 나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다음 뭐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론 황화고지 안에 드니 갈수록 아득하드나. 자,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 국화꽃이야. 근데 황색 국화꽃이야. 이거 색채라고 볼 수 있어. 안에 드니, 잘 봐. 이거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9월 9일에 화자가 방 안에 있어. 근데 문을 열어내는데 바람 싹 불어가지고 황색 국화꽃이 내 방에 들어왔어. 내 방에 안에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약이라고 황색 국화로 만든 어떤 차 같은 거를 있나봐. 그거를 내가 먹었다라고 생각해. 의미가 두 가지다. 그러니까 뭐로 해석하든 상관없어. 주제가 뭔데? 그래서 결과가 뭔데? 셰셔 가만 하예라. 셰셔 가만 하라. 자, 갈수록 아득하다. 아득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띵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이 국화꽃이 내 방에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아득하다라고 하냐면 국화꽃을 통해서 님이랑 옛날 어떤 추억을 생각하니까 아 머리야 아득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국화꽃이 약간 마약성분이 있나 봐. 그걸 먹어가지고 나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어. 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국화꽃 차를 한번 마셔야지. 띵 맞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임을 보고 싶다, 임이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과로, 동일한 결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10월에 아으 점이연 부파랏 다호라 걷거버리신 후에 디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야, 10월에 아우는 뭐 감탄사입니다. 점여 넣었다라고 하는 건 부서뜨려 놓은 브롯다오라. 브롯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학교별로 또는 교과서별로 의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고로쇠 나무. 10월에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부서뜨려 놓은 고로쇠 나무 같구나. 꺾어버리신 나겠죠. 그러니까 고로쇠 나무 꺾어버리신 후에는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나 봐. 근데 임을 위해서 내가 막 이것저것 다 퍼주고 하니까 난 꺾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임을 위해서 다 퍼주고 있는데 꺾어버려졌지. 그 꺾어버린 후에 나는 진이실 분이, 나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임한테 다 퍼주고 나서 너덜너덜해진 화자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왜 하필 고로쇠 나무인가요? 저도 물론 의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로쇠 나무는 고로쇠 수액을 먹기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고로쇠 수액은요, 나무의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먹어야 돼. 근데 그 물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나무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임한테 단물 다 뺏기고 나서 이제 빈털털이 되는 화자는 지니실 사람, 아무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씨발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 자, 없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 님한테 다 퍼주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진짜 이 모양 이 꼴, 이 신세, 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봐. 신세 한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아시겠니? 그냥 임에게 버림받은 상황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임에게 헌신했다라고 메인인 거지. 나 지금 상품성이 없어. 난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서도 존재 가치가 없어. 한탄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네. 11월 봉당 자리에 이 봉당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얘들아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흙바닥이거든요. 쉽게 그냥 봉당자리 흙바닥이에요. 한삼 두퍼 누워 슬할 살아온겨 고운일 쓰시옵 열쇠. 잘 봐. 좀 어려워. 한삼 덮어서 누워 있어. 그리고
슬픔 살아온 여 고운일수 시용열셔. 잘 봐. 11월에 흙바닥에 그냥 한삼 두퍼 되게 얇은 걸 덮어서 누워있대. 춥니 안 춥니? 11월 춥지. 상황 안 좋지. 왜? 흙바닥에 온돌도 안 되는 따뜻한 불도 안 들어오는 이 흙바닥에 되게 얇은 거 한삼 덮고 누워서 슬할 살아온 겨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외로워요. 외로워요. 근데 고운 일 쓰시옵 열셔. 고운 인과 떨어져서 열다 살고 있다. 얘들아, 열다라고 하는 건 살다예요. 잘 볼게. 추운 날의 흙바닥에 얇은 거 덮고 누워서 혼자 살아갑니다. 고운님과 떨어져서 삽니다야. 뭐 강조하겠니? 당연히 선생님 흙바닥에 누워있으면 화자의 상황이 지금 안 좋네요. 안 좋아. 근데 잘 봐. 아까 앞부분에서 야 가벤 날이 이 날이라고 하더라도 임과 함께 있으면 그게 가벤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임이 없으니까 추운 것도 더 춥게 느껴지고 안 좋은 것도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거겠지. 주제 임이랑 떨어졌어요. 저 임 보고 싶어요. 오케이? 아이시대로 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정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증이야. 웬만한 딴 사람 만나 얘들아. 자 12월입니다. 12월 분디 남가로 갓곤 아으 나살 반 애쩌 다호란 님의 알패 들어 얼이노니 손이 가재다 무롭 나이다. 잘 봐. 12월에 디셈버 분디나무 나무야. 그러니까 근데 잘 봐. 저도 분디나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나무. 자, 왜 좋은 나무인지 한번 잘 생각해요. 나무로 깎은 나살 반이저다오라. 나무로 깎은 어떤 작은 소반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작은 뭐랄까요? 밥공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릇입니다. 네. 소반이 저와 같다. 나와 같다. 자, 왜? 잘 봐. 분명히 좋은 나무로 깎았다라고 했으면 내 입장에선 임 주려고 깎아놓은 거야. 근데 저 좋은 나무로 깎아놓은 게 나와 같다. 왜? 님의 알패 들어 어리노니 님 앞에 내가 딱 올려놨는데 손이 가지다 무릎노이다. 문다는 거야. 손이 가져다가 문다. 다른 손한테 뺏겼다. 나는 임한테 이런저런 거 다 해주고 다 해주고 나무도 깎아가지고 임한테 밥상머리 딱 해줬는데 다른 새끼가 다른 년이 가져다가 그거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약간 미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남녀 사이에 올인하면 안 돼. 아시겠니?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주제가 여기서의 어떤 메인 핵심은 뭔데요? 분디난간이 임을 위한 마음인데 임은 내 마음을 알아 몰라. 이 새끼 몰라. 죽어도 몰라. 그러니까 다른 손이 가져다가 물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분석지는 쌤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네요. 그냥 내용만 확인하면서 자기 전에 한 번씩만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잘 봐. 서사 파트 부분부터 정월령부터 12월령까지 똑같은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다. 똑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얘는 공통점을 습득하시고 그 공통점 쫙쫙쫙쫙쫙 나오고 나서 뭐가 다를까? 소재로 차이점 확인한다. 그렇게만 본다. 의역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의역 못한다. 니네가 의역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아니니까 분석 해석에 목숨 걸지 마라. 뭐에 목숨 걸어라? 소재와 공통 의미에 목숨 걸고 그 소재, 즉슨 명사로 되어 있는 의미가 단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만 확인한다. 아시겠나?